자정 0시 곳곳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됐습니다. 통이었어요 지금요. 무슨 상황이죠? 방범 대원에게 잡힌 위반자는 파출소로 끌려갔고 유치장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나 왜 이렇게 무섭지?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길래.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의 통행 금지. 그것은 밤에 채워진 족쇄였습니다. 37년여 동안 자유를 누릴 그 권리를 빼앗은 겁니다. 나라가 오프된 상태였나. 야간 통행 금지법이 폐지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국회 야간 통행 금지법을 폐지하다. 네. 신기한데. 근데 이게 야간 통행 금지 법이라고 한다면요. 이게 밤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저희도 경험을 하긴 했잖아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쨌든 가게들이 일찍 문을 닫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막 따라다니면서 누가 이렇게 강제로 통행 금지를 시킨 건 아니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불편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이 제도가 도대체 언제까지 있었던 거예요? 자, 1945년 광복 이후부터요. 1982년까지 무려 37년여 동안 야간 통행 금지법이 존재했습니다. 오마이갓. 왜? 너무해요. 왜? 어떻게 37일도 아니고 37년 동안 진짜. 모두가 영시에 이별을 한 거야? 사일이 그러니까요.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길래 그러니까. 이런 법이 생긴 건지. 자, 근데 사실 이 야간 통행 금지는요, 전근대 시기에는요, 대부분의 국가가 이 치안상 이유로 통행 금지를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조선시대부터 이 도성 안에 이 치안 유지와 또 화재 예방 등을 위해서 야간 통행 금지를 시행했습니다. 종을 28번 치는 인정으로 통금을 시작했고요. 33번 치는 파루로 해제를 알렸던 겁니다. 이 조선시대 그 야간 통행 금지는요, 쭉 이어지다가 갑오 개혁이 실시되었던 그 다음에 을미년이 되겠죠. 1895년입니다. 이 근대화 분위기 속에서 그 인정과 파루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드디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라진 법이 네. 해방된 이후에 다시 생겨난 거네요. 맞습니다. 광복 후 미군이 이 한반도에 진주하게 되고 야간 통행 금지가 다시 부활을 한 겁니다. 1981년 12월 8일 내무위원회 회의 속기록으로 그 이유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속기록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속기록 키워드는요, 바로 지령입니다. 지령이면 명령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과연 도대체 누가 이 지령을 내렸을까요? 해방 후에는 일본 식민지 정책 아래에서 해방된 한국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1945년 9월 8일 주한미제 24군 사령관 하지 중장의 지령으로 서울과 인천 지역에 오후 8시부터 이 길 오전 5시까지 통행 금지령을 선포 시행. 그러니까 지령을 내린 게 미군이었네요. 근데 뭐야?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입니다. 그렇네요. 그죠? 와, 엄청 깁니다. 그죠? 치안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이유였죠. 그리고 이 미군이 남한 곳곳으로 진주하는 시점에 맞춰서 전국으로 계속 이 야간 통행 금지는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남북 분단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야간 통행 금지는 계속 유지가 되었던 것이죠. 야간 통행 금지는요, 정부 수립 이후에도 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계속 지속이 됩니다. 1954년 4월에 야간 통행 금지와 관련해서 경범죄 처벌법이 제정이 되죠. 이전까지는요, 군사적 조치로 시행이 되었고요. 1954년에 사법적 근거가 생긴 겁니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일부 야간 통행 금지가 완화가 됩니다. 1964년 1월 18일 0시를 기해서요, 제주도 일정 범위에 걸쳐서요,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가 됩니다. 이 야간 통행 금지법은요, 사회 공공질서 유지와 이 질서 확립을 위해 생긴 법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 안보, 더 나아가 이 사상 통제와 정치적 저항 세력 억압을 위해서
국민의 시간과 공간을 제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상의 자유를 누릴 그 권리를 빼앗은 겁니다. 결국 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간 통행 금지 해제를 위한 논의가 시작이 된 거죠. 1964년 1월 25일 방일홍 의원회 14인은요. 야간 통행 금지 해제에 관한 건의안을 제안을 합니다. 이 방일홍 의원은요. 통금 제도는 국민에게 정신적 압박을 주고 있을 뿐. 맞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필요 없어진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정말 이 국민의 기본권을 자유하는 야간 통행 금지법 없애주세요. 손으로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 빵. 상조다. 시기상조야, 시기상조. 네. 무슨 시기상조? 말이 안 돼, 진짜. 정말. 얼마나 줘야 돼, 뭘. 그러니까. 따라서 내무위원회로서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그 근본 취지에는 찬동을 하나 우리나라 현 실정에 비추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위협 등을 증대시켜서는 아니 되겠다는 견지에서 전면적 해제는 역시 시기가 상조하다고 판단. 그대로 채택할 것이 아니라 야간 통행 금지 해제 조건이 구비된 지역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한 박자 쉬고 가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점차적으로 해제를 하자라는 합의안을 내놓은 거네요. 11대 국회인 1981년 11월 6일 김한선 의원회 24인은 다시 야간 통행 금지 해제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했고요. 1982년 1월 5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를 의결하면서 6일 0실기에 그제서야 야간 통행 금지법이 폐지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드디어. 사실 이 당시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갑자기 12시 사이렌이 울려. 그리고 나가면 당황스럽죠. 잡혀간대. 이게 되게 창피한 거거든요, 이게. Where's happening?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 그래서 이제 아까 64년은 안 됐고 81년, 82년이 된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야간 통금 해제의 이유는요, 사실 다양합니다. 저번에 한번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3S 정책 아시나요? 첫 번째가 스크린, 스포츠, 네. 섹스. 요 세 가지가 3S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독재 정권이 국민의 관심을 정치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야간 통행 금지법 폐지도 역시 그 3S 정책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두환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강제로 진압하고 지금 들어선 정부이기 때문에 뭔가 정통성이나 이런 명분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완화시켜 줘가지고 우리는 달라 이걸 어떤 어필하기 위한 그런 방법의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또 빛이 있으면 또 그림자도 존재하는 법이죠. 항상 이게 다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이 야간 통행 금지 해제 이후에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연장으로 또 향락적인 사회 환경이 조성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국민의 기본권과 이 자율성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여기는 정말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37년간의 그 기본권이 제한되어 있던 것들을 풀어냈던 그 출발점이 바로 국회였다는 것. 자, 이 국회가 나서서 야간 통행 금지 해제를 외친 이유가 바로 그것일 겁니다. 국가가 국민의 시간을 통제한다는 것,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